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군대를 보내 대통령도 잡아오는 시대. 2026년의 국제 정세는 야생 그 자체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1월 3일 새벽 미군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작전명은 절대적 결의, 명분은 부정선거와 마약 카르텔 척결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두로 정권이 부패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왜 하필 지금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씹어먹으면서까지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다시피 데려온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베네수엘라 땅 밑에 잠자고 있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되는 거대한 돈의 이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 봅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기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량 순위는 고작 2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짓골을 하고 금방석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이어지는 지난 20여 년간 그들은 국유화라는 명분으로 멀쩡한 유전을 뺏어서 자기들 뒷주머니 채우는 데만 썼습니다. 기술자는 쫓겨나고 설비는 녹슬었죠. 그 결과 하루 350만 배럴씩 뿜어져 나오던 석유가 50만 배럴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걸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목조르기는 시작됐습니다. 9월엔 마약 선박 공격, 12월엔 유조선 납포, 그리고 1월 드디어 본토 타격을 했죠.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트럼프는 왜 굳이 이 시점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폭격기를 띄웠을까요? 답은 달력에 있습니다. 2026년 11월,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인플레이션, 즉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지지율 하락은 죽음과 같습니다. 이 판을 뒤집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가를 잡을 쌍기름과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희생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바로 옆에 멕시코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강자의 계산기가 작동합니다. 멕시코는 미국이랑 경제가 한 몸입니다. 멕시코를 때리면 미국 경제도 같이 부러집니다. 이건 돈만 많이 들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다릅니다. 이미 왕따인데다 때려도 미국 경제에 타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뺏어오면 이득이죠. 가장 가성비 좋은 샌드백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만 하는 것을 겪는다는 멜로스 대화의 현대판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희생양 삼아 강한 미국을 보여주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덤으로 유가까지 통제하려는 일타삼피의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진짜 피를 흘리는 건 누구일까요? 이제 시선을 아시아, 바로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정치 뉴스로 넘기면 하수입니다. 이건 거대한 물류지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두로가 잡혀갔어도 당장 국제유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미국의 제재는 기름을 뽑아내는 공장, 즉 생산 설비가 아니라 항만과 선박 같은 수출 물류를 끊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멀쩡하니 전 세계 석유 생산량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충격파가 향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팩트를 보면 베네수엘라 생산량은 글로벌 0.7%밖에 안 되지만 수출 물량의 80%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재를 피해 몰래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국영기업들은 이 기름을 시장가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나 싸게 몰래 쓰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 뒷문을 강제로 잠가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당장 부족해진 기름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나 중동의 비싼 기름을 제값 주고 사와야 합니다. 중국 정유사들의 원가 비용이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정해진 수순입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권력이양이 끝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 대비 4배가 넘는 석유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발언은 곧 과거 국유화 조치로 쫓겨났던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에게 재진입 티켓을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던 미국의 기술자들을 다시 투입해 녹슨 펌프를 고치고 땅 밑에 잠자던 석유를 미친 듯이 퍼올리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미국 시장에 싼 에너지를 공급해 저물가를 달성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정유 공장들은 원래 끈적한 중진류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멀리 중동이나 캐나다에서 비싼 기름을 사다 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집 앞마당에서 공장 입맛에 딱 맞는 싼 원유가 콸콸 쏟아지니까요. 자, 그러면 그동안 미국으로 들어가던 그 많은 사우디와 중동의 원유는 어떻게 될까요? 더 싸고 효율적인 베네수엘라산에 밀려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동의 유조선들이 갈 곳은 딱 한 곳, 아시아뿐입니다. 미국의 직접 운영 선언은 곧 중동 원유의 아시아 밀어내기를 의미합니다. 갈 곳 잃은 중동의 배들이 한국 앞바다로 몰려들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트럼프가 국제법을 어겼네, 전쟁이 나네 하며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을 끄고 냉정하게 계산기만 두드려야 합니다. 트럼프가 욕을 먹어가며 베네수엘라를 접수한 진짜 목적, 그건 엑슨모빌 같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오펙의 힘을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을 잃은 거대한 중동 원유 물량이 아시아로 쏟아지는 가격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사다리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S오일입니다. 왜 S오일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분은 먼저 OSP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는 공식 판매 가격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릅시다. 산유국의 갑질 비용이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기름을 팔 때 시장 가격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이게 바로 OSP입니다. 작년 상황을 볼까요? 사우디는 재정 적자를 메우겠답시고 이 OSP를 무려 2.8%나 붙여 팔았습니다. 고유가 시절이었던 2012년 2.2%보다도 더 지독하게 뜯어갔죠. 정유사들 입장에선 원가가 비싸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사우디의 이 갑질에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우디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야만 했거든요. 실제로 2025년 12월 아시아향 OSP는 배럴당 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OSP가 내려갈 판이었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폭탄을 던져버린 겁니다. 미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사우디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인하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격을 후려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웃돈 안 받을게, 아니 할인해 줄 테니 제발 사줘 라고 말이죠. 이 상황이 오면 누가 가장 크게 웃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 S오일입니다. 다급해진 아람코는 자신들의 물량을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줄 S오일에게 이 할인된 원유를 집중적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냐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말 공급 과잉으로 OSP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S오일 주가는 3년 만에 무려 3.6배 폭등했습니다. 원가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마진은 천장을 뚫기 때문에 S오일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을 걱정하며 주식을 던질 때 고수들은 조용히 마진의 스프레드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바로 2년차 징크스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야심차게 휘두르던 관세 정책이 미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위기입니다. 만약 관세가 막히면 트럼프는 바로 식물 대통령, 즉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11월 중간 선거는 필패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들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 흉폭해지는 법입니다. 관세 카드가 막히고 레임덕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목숨 걸고 매달릴 단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한 법정 싸움 아닙니다. 국민들이 당장 환호할 물가 잡기, 그 중에서도 유가 폭락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적인 저유가를 만들려 발악할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질수록 그는 기름값 잡기에 더 미친 듯이 집착할 것이고 그 결과 S오일의 원가 경쟁력은 더 강력해지는 역설이 완성됩니다. 보통 금이 오르면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는 18에서 24개월 시차를 두고 오릅니다. 원래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가 슬슬 오를 수 있는 시기이지만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장악으로 저유가 기조가 더 이어지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S오일의 원가 경쟁력이 더 지속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단 3일간의 특별한 라이브 강의입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합니다. 10일은 남들 다 아는 뉴스로 2배 먹는 딱 한 가지 기술, 11일은 내가 사면 내리는 엇박자를 수익으로 바꾸는 법, 12일은 2026년 개미들 줄파산 예고
그리고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라는 주제로 가감없이 풀어드립니다. 단 3일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의 2026년 계좌는 분명 대박나실 겁니다. 방송 공지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상한선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에서도 잊지 않게 안내드립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하트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오늘 하트 남기신 분들과 함께 우리 그때 미리 봤잖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